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이고요. 지금 텍사스 오스틴 시간으로 3시 53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돌아보는 게 그냥 단순한 소회를 줄줄이 읊는 게 아니라 저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얼마만큼의 진척이 있었는지 이렇게 스코어 카드를 이렇게 쭉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갖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럴 때여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저는 지금 제 텍사스 오스틴 집의 2층의 거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메라를 켜기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각설하고 제가 항상 목표한 바를 굉장히 되게 잘 성취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역대급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요맘때쯤 올린 영상에 2025년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총 네가지 갈래로 이렇게 세웠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적으로 지금 포지션보다 더 좀 니쉬하고 회사에서 더 좀 중책인 그런 역할 포지션으로 피벗하는 거. 동시에 이제 회사랑 잘 얘기해가지고 영주권 지원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두 번째는 일적인 거 외의 영역에서 저를 디벨롭하는 거. 그거의 예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저를 스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좋은 플랫폼을 선정을 해서 글을 이제 꾸준히 쓰는 걸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유튜브, 이 얘기는 한 2, 3년째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다시 정상화, 싱가포르 살 때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고 궤도화하는 거. 지금 사실 유튜브가 2년이 밀려 있거든요. 그거랑 사이드 허슬로 제가 하는 이런 프로젝트성 일들이 있어요. 뭔지는 공개를 안 했고,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은 없지만, 그거를 이제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제도화? 좀 법제화해서 LLC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스테이블 트래젝토리에 올리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고 얘기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건강, 몸 이런 측면에서 제가 2024년 한 해에 16kg를 건강하게 운동으로 감량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올해 2025년에도 모멘텀을 이어와서 그대로 하겠다라고 세 번째 목표였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 소유의 이 텍사스 오스틴 집에 부엌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고, 그건 희망사항이었고요.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가구를 좀 이제 제 취향에 맞게 이렇게 퍼니시를, 뭐, 마스터룸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다이닝룸이라든지 하고 싶다. 그렇게 총 네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각설하고, 자, 1번. 일단은, 새로운 포지션으로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못 들어갔고요. 지금 작년 노맘때 이거 좀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 제가 2024년 11월 첫째 주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포지션으로 옮겨왔어요. 위치도 라스베가스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겨왔고 포지션도 옮겼어요. lateral move로. 그러면서 그거를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5년에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은 계속 당연히 봤었고요. 저는 회사를 떠날 생각은 없고 저희 회사 내에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고 싶다 해서 거의 매일 아침에 루틴이 새로운 포지션 뭐가 나왔나로 시작을 하고 또 안에서도 네트워킹을 나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제가 지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 포지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저의 노력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포지션을 옮기고, 그게 안정적이게 되면, 이제 그 포지션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이라든지 포지션을 바꾸면 그 영주권 서류를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좀 프로세스가 더뎌지는 게 있어서 이제 이 선호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을 옮기고 그다음 영주권을 들어가는 거였는데 당연히 포지션을 마음에 드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옮길 수 없었고 피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도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일단은 평가부터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요 영역 첫 번째 목표는 어쨌든 성취를 못한 거죠. 음.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 못 썼고요. 유튜브 꾸준하게 못했죠. 물론 가끔 이제 셀프 레코딩으로 이렇게 좀 올린 영상이 있긴 했는데 저의 일상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라이브, 리얼 타임으로 뭔가 이런 생활의 고민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이거를 꾸준하게 공유하는 거는 못했어요. 못해서 실패. 그리고 사이드 허슬 계속 했어요. 했지만 이거 조금 더 한 레벨로 엘리베이트 하는 거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16kg 감량을 목표로 했죠. 올해도 작년처럼 작년도 16kg 달성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건강하게 운동으로만 16kg 감량하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오히려 올해 8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실패. 그리고 부엌 리모델링은 희망사항이긴 했는데 진행은 못했고요. 사실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포멀 다이닝 룸을 드디어 꾸몄어요. 제가 오랫동안 발품을 팔아가지고 정말 사고 싶었던 테이블을 구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거실도 퍼니쉬를 했고, 제 안방도 퍼니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누구를 초대하고 이런 생활권을 이루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뤘다라고 얘기할 만큼은 이뤘어요. 그래서 이거는 partial, 네 번째 골은 partial achieved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딱 black or white로 나누면 1번 목표 성취 못했고, 2번도 못했고, 세 번째 못했고, 심지어 역주행했죠. 살이 더 쪘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사실 이 네 개 항목의 반을 성취한 거니까, 그러면은 몇 점이야? 4분의 1의 반이니까 8분의 1, 5%를 성취를 한 거네요. 8분의 1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뭐 저는 그냥 오픈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라, 제가 올해 사실은, 올해 굉장히 큰 사건이고, 사실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새로운 이제 인연을 만났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는데, 그 인연이 단순하게 그냥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혹은 연인, 정인을 만났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되게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올해 4월에 처음 만났고 6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연인 관계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잘 만나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근데 이 친구가 제 삶으로 들어오면서 저의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우선순위, 제가 삶을 바라보는 것들, 제가 어떤 사람이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definition들과 priority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그 영상은 단독으로도 빼도 그 정도의 무게가 있을 만큼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일인데, 일단은 이 친구를 만나면서 이 친구는, 이걸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지? 음, 자기 분야가 굉장히 확실한 이제 친구고요. 자기가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그에 따라서 미래도 굉장히 밝고, 근데 지금도 굉장히 잘 자기 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 정말 겸손해요. 저 살면서 이런 사람 잘 못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제 연인이 됐는데, 그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일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손혜지의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고 오픈돼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자로서의 저는 어느 정도의 뭐 내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여자로서 이제 연인 관계에 있어서 감추고 싶다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 왔고 저는 근데 이 친구 제 남자친구한테는 처음부터 약간 뭔가 되게 편했고 제 스스로일 수 있었어요, 항상. 제 아이덴티티를 타협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다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얘기가 하다 보면 너무 길겠다. 이 친구의 얘기가 저의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올 한 해에 왜 이 모든 계획이 실패했냐에 약간, 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실 밸리드한 변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랑 관계가 되게 깊어졌고, 단순히 그냥 교제 수준이 아니라 사실 제 인생에 굉장히 크게 인볼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 친구를 만나면서, 아, 내가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그냥 그렇게 만들어요. 저를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제 남자친구가 굉장히 마음씨가 너그럽고, 그렇거든요. 그렇고, 저를 굉장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근데 저를 굉장히 믿어주고,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니까, 제 스스로 그냥 알아서 제가 더 분주하게 그 사람한테 잘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더 해주고 싶어 하고, 이렇게 서로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일이 굉장히 일과 가족, 저희 직계 가족이 저에게는 항상 우선순위였는데, 그만큼 이 중요한 존재로 제 인생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 친구가 자리를 잡아가고 이 시점에 그렇게 돼버려서, 제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일례로, 제 남자친구가 이제 매년 기부를 해요. 모교에, 자기 학부 모교에. 그러면 그런 젊은 동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부를 하는 그러면 그 기부자들이 10월 달쯤에 만나서 그 기부 금액을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저보고 같이 갈래? 라고 했어요. 그 행사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동행을 해서 이제 같이 그 모교에 있는 지역으로 갈래. 여기 텍사스가 아니거든요. 다른 주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친구는 행사에 가고 저는 원격으로 일을 하고 근데 같이 간 김에 그 친구 모교도 돌아보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뭐 이런 시간을 뭐 꽤 오래전 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10월 달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원래 저라면 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딱 정해진 루틴대로 저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제가 계획한 탁탁탁 찹찹찹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제안한 거에 저는 흔쾌히 가서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되게 보냈고 또 그리고 제가 올 크리스마스 얼마 안 지났잖아요.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그 친구의 본가에 가서 같이 보냈어요. 같이 가서 그 친구 이모님들도 만나고 아버님 어머님도 만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렇게 오롯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저의 모습을 굉장히 놀라워해요. 왜냐면은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제 우선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직계가족, 저희 엄마, 아빠, 남동생, 뭐, 이렇게였는데, 이 친구가, 그만큼 이제 동일선상의 중요도를 가진 팩터?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저는 제가 딱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사이드로 하는 게 또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저도 되게 잘 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이래저래 뭐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 해야 되지, 운동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제 일상에 깊이 들어와서요. 네, 퇴근하면 밥 차리고, 주말에도 이 친구랑 같이 계속 있고, 뭐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평소와 같으면은 제가 목표한 바를 했어야 되는 시간이 이 친구가 더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간 거죠. 저희 시간이 무한했다면은 이 올해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야 됐었겠지만, 유한하고, 유한한 자원과 리소스 내에서는 우선순위대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자원이니까. 그런데 저는 제 남자친구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하고 소중하고, 음, 제 가치관을 이렇게 180도로 바꿔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또 해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날들을 보냈어요. 올해 초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바는 성취를 못하는, 성취율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5%에 달하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랬어도 성취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냉철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일과 제 직계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아왔었고,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사람이고, 사실 지금도 저의 코어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다 중요한 한 사람이 저의 세상에 들어와 옴으로써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제 세계가 이렇게 견고하게 있었다면 그만큼의 사이즈의 다른 세계가 저한테 이렇게 딱 붙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NX처럼. 그래서 품어야 될 세상이 더 많아져서 제 스스로도 더 풍성해지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지만 새롭고 그렇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긴장감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만난 이제 석사 친구하고 밥을 먹다가 그게 아마 7월, 8월쯤이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어때 뭐 이러면서 서로 근황 토크를 하다가 당연히 이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다가 나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좀 이렇게 꼴값 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어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포인트 오브 뷰를 가져다 준 남자친구한테 되게 고맙고 네, 제 삶에 나타나줘서 고맙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올해 발생을 했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러한 한 해였다. 하지만 그게 나쁘냐, 나쁘진 않은데, 개인적인 목표의 성취율로 보면은, 굉장히 최악의 12.5%의 성취율을 남기게 된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지만 이걸 단추 삼아서 또 다가온 2026년도 잘 보내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사실 롤오버 되는 게 많아요. 이 올해 성취하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대로 롤오버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2026년에 새로운 그대로 첫 번째 목표였던 일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포지션 제가 배울 수 있고, 페이도 좋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중책임 포지션으로 피봇을 하고 싶고, 그게 이제 제가 보통 포지션을 하면 2, 3개월이면 보통 안정화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회사랑 해서 영주권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2026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제 지금 실현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포지션이 하나가 있고, 제가 지지난주에 리크루터랑 저희 회사 내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신년부터 인터뷰가 시작되기로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잘 하면 되는 포지션이고,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포지션이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제가 적임자인 포지션이 지금 두 개가 더 있어서, 근데 거기에 나올 거거든요. 이제 미리 귀뜸을 들은 상태여가지고, 요 첫 번째 목표는 오히려 2016년에 좀 조기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나 롤오버 된 거, 글 쓰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 정상화하는 거, 그다음에 사이드 허슬 요것도 그대로 가지고 갈 거라서 이거를 오늘 잠들기 전에 막판 벼락치기로 해서 확 해놓고 지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6년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 그대로 가져왔고요. 올해로부터. 그리고 몸 관리하는 것도 이제 꾸준히 갖고 갈 거라서 8kg가 쪘기 때문에 그러면은 16 플러스 8이면 24인데 그건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작년에 성취했던 그 16kg 건강하게 빼는 거 그거 목표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2025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살다가 오스틴으로 돌아와서 2024년 1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오스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오스틴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제가 춤 수업을 듣기를 시작했어요. 좀 오피셜하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춤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춤을 잘 추진 않아요. 몸치는 하는데 잘 추진 않고 근본이 없는 춤 실력이에요. 근본이 없어. 정말 말 그대로 근본이 없어요. 막춤에 막춤. 흥은 많은데 정제가 안 돼. 그래서 친구들이 공공장소나 그 남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춤추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뭔가 제도권 안에 시스템 안에 넣어서 뭔가 좀 엘리베이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9월 정도까지 꾸준하게 춤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막 그 춤 수업을 조금 등한시하긴 했는데 최근 2, 3개월 동안 이게 늘었어요. 확실히 늘어서 그거를 좀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제가 목표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2025년에 약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춤 실력이 좀 늘었고, 선생님들도 너 처음에 왔을 때 기억나냐고, 스텝도 이렇게 좀 꼬이고, 이렇게 코레오그래피 조금 복잡한 거 있으면 조금 뭐 박자가 좀 엇박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약간 개인의 이런 무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가면서 너만의 이렇게 그런 코레오그래피를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너만의 데리베티브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객관적으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수업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성장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우상향을 크게 보면 우상향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그러고 이렇게 가다가 좀 이렇게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다시금 좀 깨닫는 계기가 돼가지고 춤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적어놨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꾸준하게 춤 수업을 조금 이렇게 더 들어서 조금 더 단단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저의 마지막 2026년 목표는 제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해서 이거를 말하는 이 시간조차 되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지금 같이 시간과 일상과 인생을 함께하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조금 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서 얘기하면 지금 올해가 사실은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는 해요. 신분적으로, 일단 미국 친구고요. 그래서 뭐, 신분적으로 뭐, 안정적이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 그 직업이 뭔가 바뀌는 시기여서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큰 변곡점인 시기입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옆에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고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더 잘해서 지금 근데 남자친구는 얘기해요 저한테 더 이상 너는 할 게 없다.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과분하다. 제가 해주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해주지만 저는 성장케이기 때문에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더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고 그가 하는 일이 저와는 접점이 없는 부분이라 이과 공학도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일상에서의 니즈를 좀 더 채워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그가 얼마나 해온 것이 많고, 그가 해온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은지, 가끔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약해지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가끔은 좀 같이 썩앤도 해주고 근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리마인드는 가끔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 해주면서 옆에 있어 주면서 그 친구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심지어 저를 태우고 저를 양본으로 삼아서 그 친구가 더 잘하겠지만 저 없어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기꺼이 하고 싶어요. 그게 사실은 다가오는 2026년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액션 플랜은 있죠. 근데 이게 뭔가 행동으로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딱 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그 옆에 있으면서 그가 필요할 때, 혹은 저도 그를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죠. 제가 이런 거를 목표로 삼을 줄은 몰랐어요. 목표는 항상 계량화가 가능한 퀀티테이티브 하면서도 퀄리테이티브 한 거여야 되는데, 음.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마지막 목표로 삼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현재 스테러스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할 친구고 잘 하고 있는 친구지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또 저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하고 싶어요. 그 와중에 제 할 것도 잘 알아서 하면서 그 친구한테 또 영감도 돼주고, 그의 자부심이 되어주고 하는 거. 그거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저도 어쨌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각자 자기의 고집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 주관과 고집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취득한 뭔가 똥고집이 아니라 저도 저의 수많은 데이터에 의거해서 생긴 고집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고집이 있는 편인데, 제가 되게 올해 조금 약간 저의 마인드셋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작은 일상에 뭔가 이런 게 있어서 유레카가 있었는데 제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그 스펀지로 발라요. 올리브영의 그 픽시 밀리? 그 파란색 스펀지 있잖아요. 그걸로 파데를 바르거든요. 저는 에스티로더, 이거 너무 TMI인데, 에스티로더 롱웨어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은 샤넬 그 르틴트? 그거를 씁니다. B30, B20 써요. 쓰는데, 어쨌든 어떤 파운데이션을 쓰던 간에 저는 퍼프를 이렇게 물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을 발랐어요. 발라왔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그 파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이거 너무 TMI인데 제가 원래 조지 와르마니의 파운데이션을 썼었어요. 롱 라스팅 실크 파운데이션 5.5로 썼었는데 그게 단종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파운데이션 노매드로 이제 살아온 지가 꽤 몇 년이 되죠. 근데 그래서 네, 뭘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저는 이제 그 스펀지로 발라요. 퍼프로 바르는데 그, 뭐, 세포라나, 노르드스톰이나, 네이먼 마커스 가서, 이제 화장품 섹션에 가서 이제 한탄을 해요. 막, 그, 조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없어지고 나서,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이 없다. 너무 싫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몇 수년 됐어요. 그 브러쉬로 발라보라는 퍼프 말고 브러쉬로 발라보라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네이만 마커스를 갑니다. 보통 저는 화장품은 그 노드스톰에 제 셀러가 있어서 이제 보통 그분한테 사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샤넬 파운데이션이 좀 급하게 필요했어요. 여행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네이만 마커스가 가까워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LGBTQ인데 제가 봤을 땐 트랜스젠더 분 같기는 했거든요. 근데 트랜스젠더 분이 어쨌든 샤넬 뷰티 쪽에 계셨어요. 이름이 리아 씨인데 리아 씨한테 이제 막 급하게 나 이거 샤넬 파운데이션 뭐 쓰는데 이거 빨리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뭐 또 그 얘기를 했죠. 또 레파토리. 조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이 단종되고 나서 난 너무 싫은데 일단은 샤넬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브러쉬로 한번 제품을 발라보라고. 근데 제가 브러쉬를 시도를 해봤죠. 근데 얘가 약간 스트로크가 남는 느낌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제 스킬이 부족한 건 알아요. 근데 퍼프로 바를 때보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바르는 게 뭔가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제 방법을 고집을 해서, 그 퍼프로 계속 발라왔는데 그분이 제가 좀 시간이 좀 됐었어요. 그래도 그래갖고 이렇게 시연을 해주시고 근데도 좀 마음에 들진 않았어, 피니싱이. 근데 제가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기는 하니까 그래. 지금 기존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이 피부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파운데이션도 수없이 바꿔보고 제가 진짜 웬만한 백화점 브랜드 파운데이션부터 로드샵까지 괜찮다고 하는 거 다 써봤거든요. 정말 단언컨대. 제 지금 서랍장에 파운데이션이 15개가 넘어요. 거의 새 거가. 왜냐면 사서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기존 게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피부 표현이. 근데 마음에 안 들고 계속 다른 이게 괜찮을 거라는 그런 제한이 있고 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제 스스로 유예 기간을 주고 당장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브러쉬로 진짜 그렇게 듣던 대로 파운데이션 내 기존에 있는 거 한번 발라보자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손에 좀 있고 이렇게 뭐 좀 튜토리얼도 좀 찾아보고 조금씩 바꿔보고 그날 또 뭐가 피부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조금 더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니까 기존에 퍼프로 바르는 것보다 더 괜찮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조지 아르마니 그 라스팅 석 파운데이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의 퍼프보다는 좀 더 괜찮은 피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긴 얘기의 끝은 우리가 이게 각자마다 고집이 있는, 똥고집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접근법이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또 선호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tear down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sunk cost, opportunity cost 생각해서 사람이 자기 기존 방법을 바꾸지 않잖아요. 이 작은 파운데이션부터 뭐 일적으로는 더 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저도 그렇게 하니까, 만족할 만한 걸 찾았어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더 나아지려면, 특히 지금 현재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더 나아지려면 내가 편하고 손에 있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다이브는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저는 이거를 되게 이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아닌데 저는 약간 그거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다양한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고집을 피워서 놓치고 있는 기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례로 다음 주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CES도 또 갑니다. 작년에도 갔었고요. 2026년 CES도 가게 돼서 저는 제가 있는 분야에 있다 보면 사람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 뭐 유튜브가 있고 쇼츠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아무리 요즘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세상이 왔어도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느끼고 일부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생각을 이렇게 여러 정보와 이런 거를 스크랩해서 포뮬레이트 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그런 세상이 또 있잖아요. 저의 견고한 세상이 있고, 제가 아무리 경험 부자고 막 다양한 거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CES를 갔을 때 다양한 분야의 전 세계의 작고 큰 기업이 나 1년 동안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심지어 상용화 되기 전에 최신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거든요. 거기 가면은 진짜 단순한 1차원적으로 재미를 넘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되게 집약적인 놀이터이자 체험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이 아니죠. 2025년 초에 이제 CS 갔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한다든지, 이제 제가 소속된 이 일상을 지키는 거, 일상 속에서의 맥서마이즈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프로그레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환경 CES라든지 이렇게 뭐 사람과 네트워킹 한다든지 이렇게 환경적으로 저를 좀 다양한 곳에 던져서 어, 제 스스로가 이렇게 갇히지 않게끔 이렇게 계속 좀 터주는 거. 그것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파운데이션 하다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유튜브 세상, 쇼츠, 뭐, 보시는 기사, 뭐, 커뮤니티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험하세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설령 뭐 일이든 연애든 가족이든 사람이든 뭐 개인적으로 뭔가를 몰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존에 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대로 갈 때 이렇게 갈 게 뻔해. 그러면 한번 변칙을 둬야 돼요. 그게 저는 파운데이션 적용 방법을 퍼프해서 어 불편하고 당장에 뭔가 하기 좀 붙잡고 남을 것 같고 말해서 마음에 안 들어. 얘도 해보긴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한 일주일 스스로에게 한 2주일 이렇게 시간을 주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설령 그게 괜찮게 턴아웃 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속어법이 되는 거잖아요. 아,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속어. 이렇게 결국 앞으로는 다시 안 그거를 하면 되니까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다가오는 이제 2026년도 저가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깨야 되는 뭔가 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작고 생활에서 작고 혹은 일적으로 좀 더 크게 뭔가 인생에서 좀 더 크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해보세요. 저도 작고 혹은 미디엄 혹은 더 크게 제 위치에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1년 뒤에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저의 목표는 그거를 중간중간 시의성 있게 얘기해드리는 건데 이 약속을 지금 못 지킨 지가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오늘은 요렇게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2025년도 성취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한 한 해였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점수화하기 어려운 externality가 있었고 그게 저를 더 성장하게 했고 일단 궁극적으로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하고 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인연을
가능케 한 이 지구의 모든 인력과 이런 모든 것에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영역과 더불어서 개인의 능력으로 더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2026년에 달성을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anecdotally 말씀드렸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도 좀 더 기존보다도 좀 더 저를 깨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다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2026년이 아마 말의 해일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해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2026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텍사스 오스틴 저희 집 2층 거실에서 인사드리고요. 유튜브에서도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하, 해보겠습니다. 올해 너무 이렇게 말해놓고까지 안 해버리면 너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지키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